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주리 반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머리가 가장 둔한 사람이었는데요. 아무리 쉬운 진리의 말을 줘도 깨닫지 못하자 부처님은 직접 주리반특에게 시범을 보이면서 나는 먼지를 턴다, 나는 더러움을 닦는다는 문구를 암기시켰습니다. 네, 우둔하지만 정직한 주리 반특은 이 한 구절만 정성껏 외면서 먼 길 온 나그네 신발까지 닦아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 세월을 먼지를 털고 닦는 동안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최고의 경지인 아라한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결코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비록 작은 일 하나라도 철저하게 잘 해낸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을 성장시키고 성공하는 지름길 아닐까요? 1월 5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흥옥입니다. 네. 주리반특이란 특이한 이름이네요. 아마 인도 그러니까. 쪽이, 네,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라잖아요. 석가가. 원래 이름이. 고타마 시타르타일 거예요. 아무튼 처음 아는 사실이었어요. 처음 본 이름. 고다마 시타르타였나? 뭐 하여튼 이럴 때마다 제가 좀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빨리빨리.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정말로 이 사소한 일들이 말이죠. 때론 자신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실패의 원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키 씨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일 때문에 도움이 되거나 낭패를 봤던 일 없었나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 좀 돈 쓰는 거 아닐까요? 대수롭지 않게 그게 그냥 조금 싸게 싼 거니까 괜찮겠지, 싼 거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사고 사다 보니까 낭패가 돼서 돌아오는 즐거운 일은 없었어요? 즐거운 일이요? 도움이 됐던 일? 글쎄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뭐 있었나 봐요, 순철 씨는? 그냥 뭐 저는 취미삼아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 뭐 많이 업이 하게 된 거? 네. 그러네요, 진짜. 그냥 재미로 시작한 일이잖아요, 순철 씨가. 네네. 재미로 시작한 일이. 그래서 제가 요새 방송하는 친구들, 방송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20대 중반 많죠. 분들 보면 네. 좀 즐겼으면 좋겠는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수요가 적다 보니까. 근데 즐기는 사람은 못 이기거든. 그냥 머리가 똑똑해야 되나 봐. 똑똑하면 즐길 수 있나요? 아니 그냥 뭘 얼마 안 해도 되니까. 맞아요. 저도 그래서 똑똑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키 씨는 좀 즐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즐겁게 하려고 하죠. 네. 즐겁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친구가 좀 부러워해요. 즐거운 일 해서 좋겠다고. 그러니까 오키 씨는 확실하게 즐기는 것 같아요. 하는 거 보면 알아요. 방송 이제 사람들 저 사람은 뭔가 쫓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쉽다. 잘할 수 있는데. 좀 내려놓는 거. 내려놓는 게 필요하고. 필요할 것 같아요. 주리반특처럼 뭔가 한 가지만 꾸준히 한다거나 정말 저 같은 묵묵하게. 경우죠. 네. 제가 좀 아둔하거든요. 여튼 올 한 해는 사소한 일 하나라도 이제 흘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성공도 실패도 무심코 흘려버린 사소한 일에서는 올 수가 없다는 거. 그래요. 이것만 잊지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후회 없는 2016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2016년이라는 연수가 아직 어색하죠. 어색하고 낯설긴 하지만 네. 그래도 2016년이니까요.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을 먹고 다시 한번 앞으로 전진하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홍옥희 권순철과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도 코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톡톡에서는 어제에 이어 내가 낸 세금 어디에 쓰이는지,
2016년 예산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통 위반 시에 누적된 마일리지로 벌점을 차감할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런 사실이 있군요. 그러게요.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취소도 막을 수 있다는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오늘은 권수철의 노하우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얀반 에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국제의 정보토톡에서는 잠이 안 올 때 숙면을 취하는 방법,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 KTV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에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 포피 채널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또 같은 실수야? 배우는 게 좀 늦어서 혹시 나가랄까봐 걱정했던 나. 적성과 안 맞는 부서라서 나까지 야근하잖아. 늘 관둘까 고민했던 나.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걱정 마요. 제대로 교육받고 왔더니 업무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딱 맞는 부서로 옮기고 나서 성과 팍팍 내고 있어요. 공정인사는 능력을 키워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내 인생 또 하나의 찬스. 노동개혁. 수업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제 공간도 마련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출근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2번 정도 갈아타다 보니까 힘들죠. 야근도 많고 그래서 몸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주변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회초년생이었던 소연 씨에게 내 집 마련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니까 제 월급에는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어떡하나 하는 생각 중에 인터넷에 행복주택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도심지에 위치해 편리한 대중교통과 최대 6년 동안 저렴한 월세로 거주가 가능해 기존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꾼 행복주택.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또 제 공간도 마련되는 것 같아서. 회사에서도 가깝고 월세도 저렴하니까 아끼는 시간과 돈으로 제 미래에 투자할 거예요. 앞으로 행복주택에 사는 삶이 기대돼요. 청춘의 꿈을 키워줄 행복 디딤돌 행복주택이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자, 국세청은 2015년 관세를 포함해서 전체 국세 수입이 22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어요. 네, 이 세금은 대부분 2016년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어제와 오늘 올 한 해 예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제 분야와 공공질서, 안전, 국방 분야에서의 예산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경제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업들을 보면 상당수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신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3D 프린터 및 무인 이동체 등 신기술 보급과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달 탐사선 설계 등 우주 기술 지원도 강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정부 출연 연구소의 연구 역량 강화 및 성과 창출을 위해서 융합 연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제3 정부 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하고 공공 데이터 추가 개방 및 창업 지원 공간 제공으로 정부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밖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조선업 투자 확대, 네, 그리고 서비스업의 활성화도 강화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도 이뤄지죠?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이용을 좀 높이기 위해서 말이죠. 네. 주차환경 개선 지원이 확대되고요. 네.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4,500억에서 6천억 원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또
한국형 블랙 프라이데이 있었죠. 네, 그 지원 그렇죠. 대상에 전통시장을 이제 포함할 계획이라고 하죠. 네. 이 한중 FTA에 대한 대책 이것도 예산안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네. 한중 FTA 추가 보완 대책으로 2016년부터 10년간 약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서 농어가 소득 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는데요. 세부 내용을 보면 반농업 고정 직불금이 전 품목 40만 원 헥타르로 일원화됩니다. 그래요. 현재까지는 한미 FTA 품목 40만 헥타르 맞나요? 네. 네, 40만 헥타르. 기타는 25만 헥타르였어요. 네, 맞습니다. 또 조건 분리 지역 수산 직불제 지급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고요. 23개 농업 시설 자금의 대출 금리도 2%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력과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하는 등 농촌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산도 증액을 하기로 했어요. 마을 하수도 정비 지원 확대로 농어촌 생활 환경을 좀 개선을 하고요. 네. 기술 교육 및 컨설팅 확대를 통해서 청년 농업인의 조기 정착 지원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작년에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죠. 그렇죠. 올해 봄 가뭄은 더 심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네.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한 대책도 있을까요? 네.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이 추진이 됩니다. 긴급 용수 공급 및 하천수 활용을 위한 도수로 설치로 내년 봄이죠. 내년 봄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할 방침. 그러니까 올해 봄이 되겠습니다. 네. 올해 봄에 지원을 할 방침이고요. 네.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예산도 크게 증액이 됐습니다. 2015년 125억 원이었는데 2016년에 최종 425억 원으로 늘어났고요. 오, 정말 크게 늘어났네요. 농촌 용수 이용 체계 개편 예산도 2015년 175억에서 2016년 최종 893억 원으로 굉장히 늘었습니다. 와. 아울러 가뭄 피해가 큰 지역에 위치한 보령댐 도수로 건설을 예산으로 올해 예비비 94억 원에서 최종 234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네요. 네. 철도, 도로 등 국가기관망 확충에도 4천억 원이 확대됐죠. 이로 인해 인천 지하철 2호선, 서해선, 부산 사상, 하단 지하철 등의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공공질서와 안전 확충 분야에도 총 17조 5천억 원의 이 예산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테러 대응을 위한 예산 확충인데요. 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제 테러 안전 국가가 아니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러 대응을 위해 장비와 시설 확충 및 전문 인력 운영 그리고 의료 지원을 위해 243억 을 추가 지원키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테러 작전 수행을 위한 군 경찰 장비 구입에 49억 원, 생물 테러 대비를 위한 비축물자 장비 구입 등에 58억 원, 보안 검색 강화를 위한 감시정 노후 교체에 48억 원이 배정됐고요. 네. 원자력 안전을 위한 장비 및 교육 훈련에 10억 원, 해외 공관 테러 대비비 및 재외 국민 보호에 12억 원, 테러 발생 시 환자 치료 등 현장 대응 능력 강화에 59억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네, 재해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 안전과 치안 강화 관련 예산도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우선 경찰 예산을 2015년 9조 6,936억 원에서 올해는 4.2% 늘려가지고 10조 1,028억 원을 잡았습니다. 법원 및 헌법재판소 예산도 1조 8,211억 원으로 이 작년보다 1,391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법무 및 검찰 예산도 작년에 비해 3.5%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생활 치안 기반을 확대하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산 지원에 따라 경찰은 지구대, 파출소와 같은 민생 치안 경찰 인력을 1,880명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동 순찰대도 기존 3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운영해서 현장 대응력을 제고할 방침이고요.
성범죄자를 더욱 면밀히 관리하기 위한 24시간 신속 대응팀 또한 38팀에서 48팀으로 10팀 늘린다고 합니다. 예, 범죄 선제적 예방을 위해서 범죄 징후 사전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0억 원을 신규로 투입하기로 했고요. 이 시스템은 전자발찌, 이동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범죄를 예측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이 밖에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 90억 원에서 98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또 범죄 피해자 치료비는 11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긴급 생계비는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위치 추적 및 임시 안전숙소 제공액은 3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가속 감정 장비 현대화 및 DNA, DB 시스템을 고도화하고요. 보이스피싱 단속 예산도 신규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싱크홀에 대해서도 관련 예산이 책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노화된 지방 상하수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서 싱크홀과 같은 재난을 예방하는 데 힘쓸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증가했죠. 네. 2016년도 국방 예산이 국회 의결을 거쳐서 작년 대비 3.6% 증가한 38조 7,995억 원으로 확정이 되는데요. 네. 비무장지대 목함 지뢰 사건으로 전방 전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올해 국방 예산은 병 추가 입영 및 장비 확충 개선에 사용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국방 예산은 적정 군수 지원, 교육 훈련을 통한 확고한 국방 태세 확립과 열린 병영 문화 정착, 군 복무 여건 개선 소요 등을 고려를 해가지고 전력 운영비 및 북한의 전면전, 국지도발 억제를 위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같은 이 핵심 전력 강화와 국방 개혁을 위한 부대 개편, 필수 전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방위력 개선비를 지금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전력 운영비 분야에서는 심각한 입영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올해 10,000명을 추가 입영시키기로 하고, 네. 이에 따라 병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급식, 피복비 소요로 632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네. 또 세탁기, 건조기 확보에 27억 원을 증액해서 올해 70%대에 머물던 보급률을 2016년 중에는 96%에서 98%까지 끌어올리고요. 전방 산악지대 환자 수송을 위한 군용 구급차 확보와 국군 수도병원 내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 인력 보강에도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고 합니다. 네, 주요 증액 사업에서 신규 사업으로는 신형 화생방 정찰차, 울산급 배치 3 전투체계, 항공 탄약 신관 등 3개 사업에 84억 원이 추가 반영됐고요. 계속 사업인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 양산, 국방 로봇 센터, 대항유도탄, 방어유도탄 연구개발 등 3개 사업에도 508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6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편성된 예산을 군 전투력 발휘를 극대화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비단 국방부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국민이 낸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오늘은 어떤 정보가 준비되어 있나요? 자, 운전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운전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언제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많이 들어봤어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착한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대비해가지고 운전자가 일정 기간 교통 질서를 잘 지킬 때 이제 네. 마일리지가 이제 쌓이는데 아, 마일리지를 쌓아뒀다가 위반 시에 누적된 마일리지로 벌점을 차감할 수가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벌점 제도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운전면허 발급 이후에 운전자가 신호 위반 등을 저질러서 벌점이 40점에 이르면 벌점 한 점당 하루씩 면허가 정지되고 또 벌점이 121점에 도달하면 면허가 취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마일리지로 구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네. 이 시스템이 이 제도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8조에 규정되어 있는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를 활용해서 무사고 무위반을 서약을 하고요. 네.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를 10점 적립해 준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1년간?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됐을 때 네.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과 정지 일수를 줄여줍니다. 오. 이 불가피한 법규 위반이나 사고 시에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제도죠. 네, 그럴 것 같네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 오키 씨가 운전 중에 통화를 하다가 경찰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벌점이 얼마나 부과될까요? 15점. 오,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신분증도 놓고 온 거예요. 아, 이거 설상가상인데요? 네, 그래서 운전면허증 제시 위반으로 추가로 30점 벌점을 받게 와. 생겼어요.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죠? 근데 지금 45점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럼 면허 정지 대상자가 된 거네요, 제가? 그렇게 오, 되는 거죠. 진짜 실제 이런 일이 되면 이거 정지라고 내가 정지라니 내가 정지라니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뭔가 눈앞이 캄캄해질 것 같은데요. 이럴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입니다. 벌점이 40점 이상 50점 미만일 경우에는 마일리지 점수를 활용해서 면허 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 다행히 오키 씨에게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10점 있었어요. 네. 그러면 부과되는 벌점 45점에서 10점이 감면된 35점만 부과가 되고 면허 정지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 누계 벌점이 50점 이상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누계 벌점 그러니까 이제 누적 점수가 되는 거죠. 네. 누계 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면 마일리지 점수만큼 면허 정지 기간에서 날짜로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이거 진짜 꼭 알아두면 좋을 유용한 제도 같은데요. 네. 이것도 뭐 신청 방법이 따로 있나요? 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치안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이름 등을 써서 서약서면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경찰서까지 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못 하나요? 가능합니다. 집에서도. 아, 우리나라는 인터넷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인터넷으로 돼야죠, 이게. 네, 인터넷 신청으로도 가능한데요. 네. 교통범칙금 그리고 과태료, 인터넷 조회 및 납부 정보를 공인인증서로 간단하게 열람을 하고요.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해놓고 1년 동안 이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신청서 서약 후에 사고나 교통 위반을 해서 서약을 지키지 못했어도 사고나 위반을 했던 시점에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신청하면 1년 뒤에 마일리지가 적립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좋은 제도죠? 네. 그러면 한번 마일리지를 받고 나서 다시 서약서에 서약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횟수에 제한이 없고 해마다 서약을 하고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가 이 적금처럼 차곡차곡 이렇게 쌓입니다. 그러니까 한시라도 신청을 해서 더욱 큰 혜택을 누리는 게 좋겠죠? 그러게요. 근데 마일리지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기간이 제한돼 있는데 보통 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도 뭐 유지 기간 같은 게 있나요? 되게 행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유효 기간이 없는 평생 마일리지입니다. 그렇군요. 네, 면허 정지 처분으로 벌점 공제를 위해서 말이죠. 사용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가 되는 마일리지가 되겠죠. 우리가 그 메일 같은 걸로 마일리지가 소멸되니 빨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면 막 괜히 뭔가 막 사야 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도 마일리지가 소멸된다 그러면 아까워서 사고를 내야 되나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그런 한데 생각은 버리십시오. 네. 왜 말도 안 되죠? 아무튼 그럴 염려가 전혀 없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운전자들에게는 정말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이 제도는 2015년 8월 1일로 시행 2년 차를 맞았는데요. 네. 이 경찰청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서약 준수율이 시행 첫 해 70%였던 것에 비해서 시행 2년 차가 된 시점에서는 8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오. 2014년에 생겼다는 얘기죠. 네. 또한 누적 신청자가 404만 5,909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서 4,226명이 면허 정지 감면자가 됐습니다. 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로 벌점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넘길 수도 있었지만 이거는 착한 운전을 하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운전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아닐까, 또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건설의 노하우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가 있거나 알고 싶은 정보가 있는 분들, 궁금한 정보죠. 여러분들이 언제든 참여가 가능하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세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 시간입니다. 어떤 명화에 대해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볼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또 새해가 되니까 또 새 마음으로 새 그림을 좀 가져왔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작년에는 해돋이를 가져왔다면 오늘은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얀반 에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름이 상당히 어렵네요. 네, 아르놀피니 외국 이름이기 때문에 아르놀피니. 네. 남자 이름을 따른 거죠. 순철 씨는 요즘 결혼식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혼식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하객. 하객. 음식, 축의금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네, 그렇죠. 엄청 많죠. 빠져야 될 게 거의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진과 영상이 아닐까 싶어요. 뭐 요즘은 영상 촬영은 안 하기도 하는데 사진은 진짜 안 하는 경우가 없죠. 네, 그렇죠. 뭐 사전 촬영, 음. 사중 촬영, 사후 촬영 다 하죠. 아, 맞아요. 그래. 뭐 사진으로 남기는 이유가 추억으로 남겨놓을 수도 있고 이런 결혼식을 기록해두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사진이 기록물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런 사진과 영상이 없던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림으로 그렸겠죠. 네, 그렇겠죠. 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겠죠. 사진과 영상이 없던 옛날에는 그림으로 중요한 결혼을 기록해두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네덜란드 플랑드르 지방에서 활동했던 얀반 에이크가 그린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이라는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결혼이 또 다른 또 시작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해서 오키 씨가 또 네, 2016년에 결혼 그림을 가져오셨군요. 네, 올해 결혼 결혼하실 사진을.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오키 씨는 올해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네.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아홉수이기 때문에 막 네. 이런 거.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르지 또 사람 일이라는 게 또. 네, 뭐 그렇죠. 기대해 주세요. 네. 올해 어떻게 되나. 아무튼 이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은 부부만의 은밀한 결혼식을 담은 그림이에요. 네네. 르네상스 시대에 그려졌는데요.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는 부르주아 계층이 나타난 때죠. 이 르네상스 시대가. 네. 이 부르주아는 세습 귀족과는 좀 다르게 상업과 기술로 자수성가한 부자를 네, 그렇죠. 말합니다. 음. 부르주아. 그리고 이게 돈은 많지만 귀족이 아니니까 신분은 평범하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런 콤플렉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과시를 해야겠죠. 나의 부를. 과시해야죠. 네. 부과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시형 소비로 이어졌어요. 주택을 엄청나게 크게 짓고 네네. 으리으리하게 그리고 교회를 후원하고 예술 활동에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서 교회에 후원을 한 이유는요. 신에게 봉사하기 위해서였어요. 네. 그리고 뭐 자신의 신앙심이 이 정도라는 거 보여주려는 네, 거겠죠. 네, 네. 네. 난 이 정도로 이렇게 교회에 후원할 정도로 신앙심이 깊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거. 아마 내심 교회를 후원하면 할수록 신이 좋게 봐줄 테니까 자기가 하는 일도 더 잘 봐주시고 죽으면 천국으로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바로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기복? 기복. 뭐, 기도를 무슨- 하면 복을 준다. 아, 그런 줄임말이군요. 기복신앙. 어.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개신교회의 비판 네. 거리로 네. 기복신앙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순수하지 않아서요? 뭐 그렇겠죠. 신에게 기댄다. 과하게 음. 기대서 신에게 의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의지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잘 돼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수능에서 몇 점 맞게 해주세요. 아, 그렇죠.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딸 수석 졸업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이제 기복신앙의 기본 베이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게 이때도 그렇게 똑같았나 봐요, 사람은. 네.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죠. 그렇다면 예술 활동에 투자한 이유는 뭘까요? 이 예술 활동에 투자한 이유는 내가 또 전문가 같네 되게.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림을 주문하고 그 그림을 자기의 대저택에 걸어두게 되면 말이죠. 이게 굉장히 폼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집에 오는 손님마다 그림을 보고 감탄을 하겠고요. 그렇죠. 나 이 정도의 그림을 가지고 있을 만큼 엄청난 부자다. 이렇게 으쓱으쓱하는, 예. 우쭐우쭐하는 그런 이제 기분을 느낄 수 있겠죠. 네, 그렇겠죠. 그리고 뭐 유명한 화가일수록 그리고 작품의 질이 뛰어날수록 그 그림을 소유한 사람의 부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또 이때는 화가들이 주문한 사람을 그림에 작게 그려놓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그림에 그 그림에 자기 자신까지 포함돼서 그려져 있다면 가치는 더 오르겠죠. 네. 그런데 이 개신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르네상스 문화를 이끌었다고 봐도 좀 무방할 정도입니다. 네, 이 돈이 예술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낸 거니까. 예술가들이 이제 배고프지 않게 된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이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도 겉으로는 성스러운 결혼에 관한 그림이지만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상인 아르놀피니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장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혼에 관한 그림을 남기면서 자신의 부를 과시한 거죠. 일석이조. 자,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이안 반 에이크. 네.
이름이 독특하죠. 네덜란드 사람? 네. 네, 그렇죠. 이 좀 생소한 작가 같아요. 이름도 어렵고. 네, 그렇죠. 얀 바나이크. 반은 이제 네덜란드에 사실 성 중에서는 굉장히 이름 중에서는 굉장히 뭐 반니스텔루이라든가 축구 선수 있고 자주 들어가는 이름이죠. 네, 반 페르시 이런 맞아요. 이 이분 이 있잖아요. 이 네. 화가 네. 유화물감을 좀 처음 개발한 그분 맞나요? 예, 네. 이 얀반 에이크가요. 역시 화가였던 형 휴베르트 반 에이크와 유화 물감을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네, 당시 화가들은 광물이나 식물 등에서 색채를 가공해서 안료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주로 계란을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어허. 하지만 계란에 섞은 물감은 빨리 마른다는 그렇겠죠. 단점이 있어서요. 아이크 형제는 기름을 섞어서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유화물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 얀반 에이크는 종교화와 초상화를 많이 그린 화가예요. 장면을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묘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부부의 초상 작품도 침대 거리의 장식, 거울의 장식, 옷장식, 그리고 창문 밖 풍경 등 굉장히 작아서 눈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서 그렸습니다. 이런 정교하고 섬세한 묘사력 덕분에 북부 유럽을 대표하는 화가로 떠올랐어요. 네, 그렇군요. 오늘 소개할 그림 역시 상당히 이 섬세한 그림이죠. 네. 그림의 주인공인 부부는 누굴까라는 좀 물음표도 있는데요. 네, 아까 제가 잠깐 상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이 남자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 루카에서 자라서 벨기에 브류헤에서 상인으로 큰 부를 쌓은 지오반니 아르놀피니로 전해지고요. 여자는 역시 이탈리아 루카 지방 출신 상인 가문의 딸 지오반나 체나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리에 살고 있던 상인 가문인 체나미 집안과 결혼함으로써 아르놀피니도 파리에 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런 결혼을 통한 신분상 확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에이크가 얼마나 섬세하게 그림을 그렸는지는 작품 해설하면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림의 배경은 고급스런 붉은색 침대가 있는 응접실입니다. 당시 부르주아 계층의 집에서 응접실의 침대는 실제 사용 목적이라기보다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놓였습니다. 결혼식 주인공인 남녀는 나란히 서 있습니다. 남자는 창문이 있는 바깥쪽에, 여자는 안쪽에 서 있는데요. 바깥일을 하는 남자와 집안일을 하는 여자의 역할 분담을 상징합니다. 남녀는 서로 한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이때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을 내밀어 잡았습니다. 원래 결혼을 할 때는 남녀 모두 오른손으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남자가 왼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결혼 전에 하는 약혼식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안감 전체에 모피털이 들어간 값비싼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 옆에 있는 창문을 보면 열매를 맺고 있는 체리나무가 보여서요. 시기상으로는 여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여름에 모피 옷을 입은 이유는 역시 불을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여자는 황금 목걸이와 황금 팔찌까지 차고 있습니다. 여자의 왼손은 치맛자락을 붙잡고 배 위에 살포시 올려놓고 있는데요. 부풀어진 치맛자락 때문에 마치 임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 옷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두 사람 위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샹들리에에는 딱 한 개의 초만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결혼을 지켜보는 신의 눈을 뜻하며 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혼이 성사됐음을 의미합니다. 침대의 머리 부분 기둥 위에는 용을 밟고 서 있는 여신 조각상이 있습니다. 출산의 수호신인 성녀 마르가리타입니다. 또 침대 기둥에는 먼지떨이 솔이 걸려있고 그 반대편 벽에 묵주가 걸려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먼지떨이 솔은 가정살림을 잘 하라는 의미이고 묵주는 여자의 순결과 신앙을 바라는 의미로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림 왼쪽에 있는 식탁에는 오렌지가 놓여 있습니다. 당시 값비싼 과일이었던 오렌지 또한 부유함을 상징하는 장치입니다. 남자는 나무 슬리퍼를 벗어 놓았고 여자는 붉은 슬리퍼를 벗어 한편에 놨습니다. 맨발로 식을 치름으로써 결혼식이 거행되는 공간의 신성함을 의미합니다. 또 두 사람 사이에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신뢰와 충성심을 뜻하는 강아지를 그려 넣어서 올바른 결혼 생활의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는 벽에 걸린 거울에는 예수의 10가지 순환이 테두리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순환은 결혼한 부부가 따라야 하는 이상, 모범, 교범 등을 의미합니다. 거울을 자세히 보면 결혼식을 거행하고 있는 남녀 사이로 붉은 옷을 입은 사람과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보입니다.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은 얀바네이크 자신,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은 얀바네이크의 조수입니다. 두 사람은 이 결혼식의 증인으로서 결혼이 성립함을 기록하고 증언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또 거울 위로는 벽에 글자가 써 있는데요. 얀바네이크가 여기 있었다. 1434년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이 결혼의 증인으로서 결혼이 성립됐음을 뜻하는 문구입니다.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얀바네이크가 그린 이 그림은 세밀한 묘사와 다양한 장치, 상징으로 결혼을 신성시하고 있으며 그림 속 주인공들의 부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 결혼식은 정말 화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군요. 시대 상황이 네. 아무리 오래됐어도, 그죠? 네. 시대가 오래됐어도 결혼식은 참 잘 꾸민다. 네. 돈 많이 들겠다. 네. 이게 또 부유한 집안 결혼식 아닌가?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시 생활상을 그림을 통해 엿볼 수 있었는데 당시 부자들이 어떤 옷을 입었고 집안에 어떤 장치들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림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그림을 보고 이건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림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이 부르주아 계층의 생활상과 부유함 알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결혼은 다 똑같구나. 그런 네, 그러네요. 하게 되네요. 자,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 오늘은 얀바네이크 아르놀피니 부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듣고 싶은 명화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메시지 보내주세요. 페이스북 KTV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포피 채널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창업자들을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이런 창업 지원 공간이고,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장에서 지속 성장 가능한지 저희가 가이드 해드리고, 실전 창업 교육도 저희가 시켜드리고요. 또는 개발자 대회, 경진 대회, 투자자의 만남, 이런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에너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꿈이 있으신 분들 드림엔트로 오십시오. 저희가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 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잠이 안 올 때 숙면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요. 이국제의 정보 톡톡. 오늘은 불면증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불면증은 그 자체로 질병이라기보다는 두통과 같은 하나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 고민 등의 심리적 요인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신체 질환 때문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또한 여행으로 인한 시차나 교대 근무, 야간 근무 등으로 수면 리듬이 깨져서 고생을 겪기도 합니다. 잠으로 고통을 받게 되면 내가 불면증은 아닐까라고 의심하게 되는데요. 불면증은 다음과 같은 증상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자려고 누워도 30분 이상 뒤척이면서 쉽게 잠들지 못하는 입면장애. 일단 잠이 들긴 했는데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몇 번씩 자다 깨는 유지장애. 잠을 자다가 이른 새벽에 깨어나서는 다시 잠들지 못하는 조기각성 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되고 낮 시간의 활동에 심한 불편을 초래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불면증은 그 원인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는 불면증을 일으킨 원인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어떤 질환이 원인이 된다면 질환이 치료되면 불면증도 사려질 테고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고민거리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거나 마음 정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고 아니면 과감하게 떨쳐내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물론 심신이 모두 건강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도 없으며 성격적으로도 불면증에 걸릴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수면 환경을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불면증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팁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잠을 청해보세요. 첫째,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특히 기상시간은 일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잠자리에 소음을 없애고 온도와 조명을 안락하게 하고 시계는 알람 기능만 사용할 수 있도록 덮어놓으세요. 특히 빛은 뇌를 혼란시켜서 각성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잠자리는 최대한 어둡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낮잠은 피하고 자더라도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15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너무 긴 낮잠은 밤잠의 방해 요소가 됩니다. 낮잠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만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예외겠죠. 넷째, 낮에 40분 동안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초저녁에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의 운동도 좋습니다. 그러나 늦은 밤에 하는 운동은 도리어 수면에 방해가 되니까 유의하시고요. 다섯째,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 알코올, 그리고 담배는 피하세요. 술은 일시적으로 졸음을 증가시키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아침에 일찍 깨나게 합니다. 여섯째, 잠자기 전 소화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과도한 식사와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수면 중 갈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일곱째, 수면제의 장기적인 사용은 피하고 임의로 수면 유도제와 같은 약을 복용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수면제는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서 짧은 기간 최소한만 복용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덟째,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피하고 이완하는 스트레칭, 호흡, 명상법을 배우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아홉째, 잠자리는 수면과 부부 생활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잠자리에 누워서 책을 보거나 TV를 보는 것은 피하세요. 10번째, 잠자리에 들어서 20-30분 이내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이완하고 있다가 피곤한 느낌이 들 때 다시 잠자리에 드세요. 잠들지 않은 상태로 잠자리에 오래 누워 있으면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서 더욱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잠 한 번 푹 자보면 소원이 없겠다는 말, 주변에서 꽤 듣게 되죠. 그러나 불행히도 잘 자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우리의 대뇌를 각성시켜서 오히려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건설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불면증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불면증의 원인과 그리고 불면증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불면증을 물리치고 충분한 수면으로 힘차게 하루를 맞이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 중요합니다. 승철 씨는 평소에 잠 잘 주무시는 편이에요? 요새 못 자요. 아, 생각이 많아서 그런가.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으시군요. 지금 그러게요. 요새. 몸이 안 좋아져서 그런가.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잠이 안 오는 데는 진짜 괴로운 거예요. 이 불면증이라는 게. 요새는 기침할 때 깨가지고. 기침하면서 깨는 거고요? 깨요. 그럼 더 잠을 못 자시겠는데요? 고통스러워요. 어제 몇 시간 주무셨어요, 그러면?
어제 나눠서 잤어요. 4시간, 뭐 3시간 이렇게. 아 진짜요? 피곤하시겠네요. 오늘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러면? 못 잘 것 같은데 목이 많이 아파서. 이 잠이 안 올 때 숙면을 취하는 방법을 좀 참고하셔야겠는데. 그러게 말이죠. 그 차도 따뜻한 차도 계속 마시시고 목이 아프시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밤에 뭘 하게 돼요 자꾸만. 네, 그게 문제 같은데 뭐 어쨌든 잠이 저는 오히려 이 좀 패턴을 맞춰서 밤을 일부러 새버리고 네. 난 후에 그 다음 날에는 이제 편안하게 잘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런 방법도 좀 취해보는. 좀 극단적이지 않나요? 그러면? 아 근데 오히려 막 잠을 잘 자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막 뭘 해요. 맞아요. 잠이 안 온다고 계속 자야겠다 하면은 마음만 초조해지고 더 잠이 안 와요. 정말 졸릴 때 이제 탁 쓰러지는 거죠. 소설 돈키호테 저자 세르반테스. 세르반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수면은 필요한 마음의 가장 좋은 약이다. 오. 마음의 약이다 이거죠. 네. 그리고 또 잠을 발명한 자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것은 모든 굶주림을 치료해주는 음식이라는 말도 남겼죠. 치료해주는 음식. 뭔가 되게 멋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잠이 필요하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뭐 이런 얘기. 잠에게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가 벌점 얘기했을 때 마일리지가 이제 필수다라고 얘기했는데 잠은 정말 필수입니다. 왜냐면 이 평소에는 뇌가 호흡하지 않거든요.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잠을 자게 되면 뇌 산소 공급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딱 깨어날 때 이제 굉장히 뭐 가뿐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뇌는 굉장히 충만해졌다. 뇌의 이 에너지는 굉장히 충만해졌다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어제에 이어서 인체의 신비를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품을 하는 이유, 졸려서 하품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졸린 게 아니라 뇌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와. 뇌에게 이게 산소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몸에 이제 신비함이 여기서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품도 마음껏 하시고 잠도 마음껏 주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게 불면증 같은 게 성인 3명 중 1명이 경험할 정도로 좀 흔하대요. 근데 이게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만성 피로 등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좀 잠이 안 온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불면증이 지속이 된다면 말이죠. 자신의 수면 습관, 잠자리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저희가 알려드린 팁을 참고해 보셔서 꼭 불면증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극복이 가능하거든요. 극복은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고친다는 얘기니까. 그 베개에 바꿔보거나 침구류를 바꿔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좋겠네요. 뭔가 상쾌한 기분 들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좀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그 예산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봤고 또 운전할 때 필수여야 하는 마일리지 얘기도 나눠봤고 그리고 그림 이야기, 결혼 그림을 또 결혼 사진 말고 결혼 그림 얘기를 나눠보고 잠 얘기까지 해봤는데 다양했네요, 진짜. 주제가 상당히 다양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주제가 좀 마음에 듭니까? 저는 결혼. 결혼 그림. 요 그림 보시면서 또 더 색다른 느낌이 드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부럽다 뭐 이런 생각. 어떤 게 부러웠어? 어떤 장면이 부러워요? 결혼한다는 자체가? 네. 오렌지가 부러운 게 아니라? 오렌지는 요새 많이 사 먹었죠. 그렇죠. 뭐 오렌지가 요즘 뭐 비싼 과일인가요? 옛날엔 비쌌다고 하잖아요. 뭐 모피옷이 부럽다면 부럽다고 할 수도 있고요. 네. 모피옷. 좋습니다. 이렇게 또 솔직하게 오키 씨가 얘기해 주니까 기분이 좋네요, 갑자기. 2016년 1월 5일이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이상한데요? 왜요? 아니요, 그냥 알겠습니다. 솔직한 게 뭐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솔직한 게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저도 지금 굉장히 솔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1월 5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